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엔터와 레저, 미디어 섹터에 대한 또 산업별 전망을 들어볼 텐데 지인의 연구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섹터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신나고. 네. 과연 하반기에 우리가 양껏 즐길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엔터와 미디어, 레저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발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터미디어 레저 담당 지인혜입니다. 하반기 전망 제목을 QQQ로 지어봤어요. 의미는 퀄리티가 높은 퀀티티를 기반으로 실적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좋은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상반기 리뷰 잠깐 해보면요. 섹터 전반적으로 기대감과 내러티브가 많이 이끌어낸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었지만 미국 관세의 영향이 없는 것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매수 구미를 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1분기 실적 자체는 그닥 좋지 못했어요. 집행되는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프에서 곤색 차트가 1분기 영업이익인데 1분기 진도율은 굉장히 저조하지만 QQQ를 기반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많은 수익을 메이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QQ를 업종별로 요약해보면 일단 엔터는 본격적인 IP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앨범, 투어, 굿즈 다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레저는 이연 수요가 핵심인데 이연 수요는 좀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역대급 황금 연휴로 자리 잡고 있고요. 3분기에는 방한 중국인 단체 관광 대상으로 무비자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행업계의 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디어는 제작 라인업 중에 60%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양이 많을 뿐더러 퀄리티가 좋다는 건 질이 좋다는 거 그리고 결국 가격이 좋다는 건데요. 일단 엔터는 핵심 모멘텀 중 하나가 드디어 이제 핵심 IP, 슈퍼 IP들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소 가치로 팬덤의 지불 의향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레저는 이연 수요가 쏠리게 되면 판매가 전가력이 높아질 것이고 중국 단체 관광이 늘어나면 매스의 비중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웨인 카지노에서는 홀드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는 제작 편수가 집중될 뿐더러 텐트폴이 많아요. 텐트폴이 많다라는 건 해외 동시 방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쿠 비율 개선도 동반할 전망입니다. 엔터를 다뤄보면 드디어 이제 BTS와 블랙핑크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BTS의 완전체 앨범이나 공연은 아무리 빨라봤자 올해 말 내년 초가 맞는데요. 당장 2분기부터 BTS 관련 매출은 슬슬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2분기에는 제이홉 월드 투어, 3분기 진 월드 투어, 6월 11일 정국과 지민의 마지막 멤버들의 제대를 앞두고 제대 이후에는 7명 완전체가 모이는 만큼 팬들과 접촉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는 곧장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BTS 관련 매출은 작년이 가장 적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슬슬 2분기부터는 포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테이블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엔터업종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기가 큰 건 BTS의 월드 투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인 실적 상향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이브 연간 추정치를 영업이익 5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BTS의 월드 투어를 20만 원 티켓 가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슈퍼 IP들의 희소 가치 때문에 이 티켓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가정한 게 내년도 5천억 원 영업이익인데 20만 원을 가정하면 콘서트 매출로만 1조 정도의 외형이 보이는데 이 레인지를 30만 원 정도까지 펼쳐보면 1.6조의 공연 투어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가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비싸다 하는 높은 멀티플의 부담도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전반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장 크기가 늘어나는 것도 수익성 개선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도까지 저는 엔터 업종의 빅사이클 보고 있습니다. 엔터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릴 때 랠리를 이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의 더 수익성이 좋은 IP 사업부가 성적이 좋을 때 주가 가고요. 신규 지역을 뚫었을 때 주가가 랠리가 나오고요. 아티스트 모멘텀이 클 때 주가 랠리가 크게 나오는데요. 올해와 내년도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맞물리는 아주 신기한 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IP 사업부는 17년도에 음원 유튜브 리레이팅,
21년도의 앨범 리레이팅, 올해와 내년도 사이클은 굿즈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가 본격화되면서 공연장 앞에서 판매되는 굿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굿즈가 정말 기획별로, 품목별로 다양하게 제작이 되기 시작했고 팬덤 플랫폼에서도 팔릴 정도로 판매 채널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아티스트 팝업 스토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가 성수동, 더현대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최근에는 지역별로 그리고 글로벌 국가별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P 실적으로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굿즈 서프라이즈가 내년도 많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리레이팅은 2010년 일본, 12년 중국, 17년 미국, 올해와 내년도에는 중국 재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투어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아티스트 팝업 스토어가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매출은 부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티스트 모멘텀은 말할 것도 없는 BTS와 블랙핑크의 컴백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레저는 이연 수요가 핵심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계획했었던 여행을 아예 취소시키는 것보다는 다음으로 연기하는 수요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수요가 많이 위축되지만 이 악재가 좀 해소되면 향후에는 더 폭발적인 이연 수요로 나온다는 게 여행업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악재가 터졌을 때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여행주 주가가 많이 깨지지만 향후에 이연 수요가 폭발할 때는 여러 번의 주가 상승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계엄 사태 그리고 급변하는 환율 그리고 항공사의 사고까지 터지면서 지금 수요가 많이 억눌려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연 수요에 따른 실적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웨인 카지노는 이미 이연 수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로 12월, 1월, 2월 입국자 숫자가 폭삭 주저앉았는데요. 이번 3월 달에 확실히 막대 그래프가 훅 커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오른쪽 차트처럼 웨인 카지노 3사 모두 3월, 4월 실적이 많이 개선됐어요. 이거는 이미 이연 수요가 포착된 거기 때문에 저는 3월 달부터 웨인 카지노에 콜을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웨인 카지노는 그뿐만 아니라 3분기에 중국 무비자 시행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웨인 카지노 중에 한 개 정도는 충분히 계속 들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전망에서는 조금 더 역발상을 해봤습니다. 인바운드는 이연 수요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웨인 카지노 같은 인바운드 관련주가 움직였다면 상대적으로 아직 이연 수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기회가 더 크다고 보는 아웃바운드를 노리는 전략이라는 거죠. 왼쪽 차트처럼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 4월 달에도 패키지가 두 자릿수 역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가 펜트업 디맨드, 이연 수요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선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패키지의 주요 연령층인 시니어 인구분들은 긴 여행을 즐기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대선 직전에는 공공기관의 B2B 패키지 수요도 다 올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연 수요를 축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폭발적으로 튀어나올까가 관건인데요. 저는 대선 이후에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서 결국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조성이 많이 됐을 때 결국 성수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9월 달에는 역대급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이연 수요가 한꺼번에 쏠리면 판매가도 올라가면서 중간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많이 돈 못 벌었던 거 하반기에 많이 메이크업할 수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미디어는 라인업이 하반기에 집중될 뿐더러 텐트폴도 많기 때문에 판권에 대한 리쿠 비율 그리고 대선 이후에 대규모 추경이 맞물릴 수 있다면 TV 광고 기반으로 편성 리쿠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컨텐츠 제작비의 절감 효력까지 더해진다면 확실히 미디어는 상저하고 실적의 분위기를 탈 것으로 기대해요. 업종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중국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도 중국 한한령 해제에 무게를 두는 만큼 중국은 좋은 이슈이지만 사실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중국 때문에 너무 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거는 부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건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QQQ를 기반으로 섹터 선호도 엔터테인먼트, 레저, 미디어 순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연내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 최선호 업종으로 유지하고 있고
있고요. 대장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만큼 하이브를 탑픽으로 제시하되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라는 섹터콜 유지합니다. 팬덤 플랫폼 같은 디어일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종 바스켓 추천드린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레저는 조금 더 큰 주가의 기회가 남아있는 하나투어 좋게 본다라는 점, 그리고 미디어는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다 맞물리면 가장 베타가 클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추천드리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